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4학년도 수능 한 달 남기고 마지막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이제 이 해설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를 보았을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 또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현명하게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 선생님도 많이 고민해서 이 총평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총평을 통해서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 난도부터 시작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문항별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24학년도 10월 교육청 학력평가의 의미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학력평가는 이 킬러 문항 배제를 하겠다라는 정부 지침 발표 이후에 시행되긴 했죠. 왜냐하면 킬러 문항 배제가 이제 6평 이후에 지침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지침 발표 이후에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출제한 이 9월 모의평가와 출제 방향성이 동일한 시험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10월 학평은 여름방학 동안 출제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9월 모의평가를 참고를 해서 만든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원의 기조를 반영해서 나온 9월 평가원 시험의 문제들을 찬찬히 뜯어본 후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시험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제가 돼가지고 출제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문항들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다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모 시행 전에 출제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모 이후에 시행은 됐다고 하더라도 구모 시행 전에 이미 출제 완료되어서 그 경향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구모의 경향이 좀 반영이 확실히 됐다고는 말할 수 없냐면, 첫째, 난도입니다. 난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모의고사 풀어보셨을 때 느꼈겠지만 9월 모의평가는 그 선택지 하나하나 소거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가령 빈칸이라고 한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지문에 찾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 하나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소거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특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선생님 용어로 이제 반맛 반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애를 먹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글의 핵심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나머지 정답 선택지 이외의 오답들은 되게 다 지문에 없는 말로써 깔끔하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선택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좀 문항이 좀 쉽게 풀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번에 24번 제목 선택지에서는 한 15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피디님 혹시 이거 어렸을 때 선택지에 이런 속담 선택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삽입 같은 것들만 봐도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삽입이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오답률 1위가 38번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면면을 살펴보시면 이 9월 평가원 삽입 문항은 이렇게 박스에 명시적인 시그널, 연결어 같은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번 10월에는 두 문항 다 38번은 but, 39번은 in contrast, 이렇게 명확한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가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답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난도를 비교를 해보면 9월 평가원은 정답률 50% 이하의 문항이 무려 7개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죠. 1등급이 얼마 전 발표됐는데 4.37%에 불과했습니다. 자,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번 10월 모의평가는 정답률 50% 이하의 문항이 그나마도 여기는 막 50% 미만이 막 20% 이렇게 있는데 44%가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50% 이상의 정답률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딱 봐도 이번 10월 모의고사는 9월 모의 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올랐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오른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 전체 난도가 낮아서 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번 한 번의 시험만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점수를 판단하지는 말아주시고 좀 더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의 스콜라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여러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점수 올랐는데 기분 나빠하거나 난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한 거고요. 잘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해설 강의나 이 총평을 통해서 각 문항별로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바, 이 문항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충실히 잘 파악해서 맞췄는가 이것들을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풀어보면 좋을 문항 4문항 정도를 선생님이 선별해봤는데요. 빈칸 33, 34번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 36, 37번은 역시 의미 있는 문항이었어요. 아까 삽입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는데 순서는 박스를 읽고 A, B, C를 봐도 도대체 연결이 확실하게 소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36번도 그렇고 37번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뒷부분, 즉 A, B, C의 꼬리 부분까지 다 읽고 연결되는 것들을 찾아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좀 난전을 펼쳐야 했던 그런 요소들이어서 36번, 37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말 내가 수능에서 이렇게 소거가 안 될 때 침착하게 정답으로 갈 수 있을지를 좀 행동 영역을 정립해주는 그런 기회와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4문항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3334, 36, 37.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 문항인데 듣기 3번이었어요. 듣기에서 오답률 1위였고 이게 최근에 이제 선생님 Q&A 게시판에도 요지가 사실 이번에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거든요. 원래는 이 3번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유형이었는데 이번 6월에 처음으로 갑자기 요지로 바뀌었고 9월에도 요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도 일단 6평을 반영해서 요지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스크립트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듣기를 들어봤는데 이 여자분의 발음이 조금 약간 느끼하다고나 할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울림이 좀 있어서 교실에서 들었을 때 조금 잘 안 들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약간 6평, 9평과 결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6월과 9월 평가원은 PS 구조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처음에 나오고 뒤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서 필자가 긍정하고 강조하는 표현,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필긍동 표현을 정확히 캐치하면 그걸 그대로 써주는 것이 정답 선택지예요. 자, 이번 10월 모의고사의 3번은 PS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정확하게 지문에서 필자가 긍정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주목하면 정답을 쉽게 맞출 수는 있어요.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제시카입니다. 한 다음에 오늘 We are going to explore the art of gracefully declining someone's request. 여기가 좀 안 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탐구할 건데 우아하게 누군가의 리퀘스트를 decline 무슨 뜻이죠? 학생들 중에서 이제 감소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리퀘스트를 decline 한다라는 것은 요청을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turn down, 거절하다. 그래서 우아하게 거절하는 기술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래요. 그러면서 the key to this. 자, the key가 뭐죠? 핵심.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아하게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뭐다? offering a reason when saying no. no라고 할 때, 즉 거절할 때 reason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해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잠재적인 오해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는 들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물론 예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 여기 다시 한번 혹시 앞부분을 못 들었다도 여기를 들었었어야 했어요. Giving an explanation can truly make a big difference. 진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대요. 뭐가? Giving an explanation. 설명을 주는 것이. 자, 근데 여기도 들었을 때 이해를 하려면 explanation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말 해석할 때 설명이라고만 하는데 설명이라는 건 많은 경우에 영어로 reason을 뜻해요. reason.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설명하는 건다는 건 이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offering a reason이랑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이 뒷부분에 explanation 들으셔가지고 이유를 어쨌든 제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꽂아 넣었다면, 왜냐면 그게 big difference 만드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정답을 1번을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을 못 듣고 뒤에 explanation도 reason으로 못 들어버리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완강한 The Last Opportunity에서도 이 중요 표현이라고 영어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justification, explanation, ground, reason, 이게 다 reason이에요. reason. explanation은 reas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explanation, reason입니다. 자, 그 다음 함축. 이번에 정답률 73%였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글이 처음에 이제 의사와 자연과학자들이 나와요. 얘들이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다 해놓고, 그런데 거시경제학자들은 실험실도 없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however 뒤에 주목해 주시고 no와 little를 통한 필부액, 필자 부정하는 거에 x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비교가 까다롭다. 결국 트리키란 표현을 통해서 비교도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통제된 실험은 이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 역시 실험의 x. 그리고 또 읽다 보면 그들은 특정한 정책을 다양한 대안적인 환경에서 도입할 수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딱 경제라는 어떤 사회 현상 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다른 행성에서 경제 현상을 연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도 없다 하면서 계속 경제학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에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할 수 없냐? 그러니까 못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X 친 것들 있죠? 이것들을 기준으로 못하는 거를 선택지에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controlled experiments,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다 하고 바로 우리 앵커링된 말과 Ctrl C, Ctrl V 형식으로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이걸 기준으로 이제 선택지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거의 안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똑같은 표현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밑줄 squeeze economies into a test tube, 경제를 실험실 튜브에다가 시험관에다가 넣는, 이렇게 짜 넣는 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 정도만 가지고, 이 밑줄만 가지고도 풀어보려고 해도 2번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너무 무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21번 치고는 너무 좀 쉽게 싱겁게 풀리지 않았나. 지문은 좋았는데 선택지가 나머지가 너무나도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쉽게 맞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3번. 자, 주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매장지는 다른 매장지와 다르게 보인다 하면서 A와 B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 대상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조를 딱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막 소중한 물건들과 함께 매장돼 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아예 매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빈부격차가 딱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구성원들은 더 그 단백질과 미네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몸의 영양 상태가 다른 애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비교 구문을 통해서 대조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더 많은 신체적인 부상을 가지고 있다. 역시 비교 구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애들은 좀 잘 살고 어떤 애들은 못 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의 반복 등장,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냥 inequality, 불평등이 있었구나. 고대의 유물을 보면은 불평등이 있었구나 정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률도 77%.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었고요. 약간 어려웠던 선택지가 4번일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해야 되나? 6%. 네, 오답률이가 6%예요. 그래서 거의 오답으로서 매력도가 거의 없는데 이 4번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제 고대의 이 유물들을 보니까 발견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 그냥 문화적 차이, 더 나은 직업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고대에 관한 얘기가 1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답으로 쓰선 안 됩니다. 네,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글을 쓰면 윗글이 반드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찍을 수 없는 그런 선택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제목. 24번 제목도 평이에요. 조금 구문이 어렵지만 중간에 보면 the most valuable thing,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딱 주목을 딱 해줘야 됩니다. 필자가 긍정 강조하는 거에 주목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seeing bones break. 자, 유대감이 깨지는 걸 보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진 않는다. 즉,
남들과의 유대감이 깨져도, 관계가 깨져도 우리를 깨뜨리진 않는다는 거. 우리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중부정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도 괜찮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필자가 강조하는 바를 딱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not A but B를 통해서 또 화학에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또 but 이하를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좀 잡아내시고 정답을 어렵지 않게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 24번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29번 어법인데요. 어법도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5번 ing의 밑줄일 때는 동사 자리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주어 professor 뒤에 수식어 관계사절 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면서 얘를 그냥 ing를 동사로 안 봐버리면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동사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동사 자리인데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는 ing가 나왔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도 6월 모의평가도 ing 밑줄이었고 9월도 ing 밑줄이었어요. 그리고 10월도 ing 밑줄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계속 출제됐던 요소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뭐 1번 대명사의 밑줄일 땐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앞에 patience 복수 가리키니까 대의가 적절하고 동사의 밑줄일 땐 동사 자리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대절 안에 동사 자리가 맞죠. 동사 자리가 맞다면은 수일치랑 그 다음에 능수동 따져봤는데 둘 다 적절하고 시제도 과거 완료 앞에 concluded보다 그 이전에 들어온 거니까 과거 완료가 적절합니다. 3번 what의 밑줄일 때는 주목부 자리인가 따져보고 뒤에 명사가 불완전한 자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일단 주목부 자리 맞고요. 그리고 뒤에 완전해 보이지만 뭐 고1 때부터 맨날 나온 거죠. call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뒤에 자리 몇 개? 2개입니다. 목적어, 목적, 보어.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게 맞으니까 3번도 오케이. 4번 형용사 부사는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뭐 그런 통계적인 걸 넘어서서 정확하게 문장을 보면 who 뒤에 made 만들었어요. 젊은 의사 즉 아서 코난 도일을 유명한 상태로. 자, make 오른쪽에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형용사를 상태로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고 했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적절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29번도 지금 정답률이 사실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셨어요. 자, 그 다음 어휘. 자, 어휘 30번도 1번하고 2번은 그냥 문장 내에서 답의 근거가 바로바로 나와버려요.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 3번이 조금 어려운데 바로 뒤에서 음악가들이 과연 기술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바꾸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재즈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들이 거의 다 여기 몰드가 밑에 나오죠. 틀에 맞추어 만들다. 자신의 작품을 틀에 맞추어 만든대요. 어디 주변에? 이 기록하는, 녹음하는 기준 주변에. 한마디로 그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녹음 기준에 맞춰서 자기 음악을 다 그 틀에 맞춰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미 그 앞문장에서 틀에 맞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뒷문장에서 이런 기술의 제한과 이점에 저항한다? 라는 게 앞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틀렸고 또 뒷내용도 똑같은 얘기를 다 그 기술이 주는 제한에 맞춰서 음악을 생산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앞뒤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정답률은 70%.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맞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빈칸입니다. 이 빈칸도 빈문 요발을 보시면 쭉 읽었다고 하고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바로 이 ability에 관한 게 바로 밑에 나와버려요. Our ability.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장밋빛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뭐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자, rather than을 통한 필부에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고 난 그냥 무조건 다음에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면 여기 능력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 앵커링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뒤에 목적어가 뭐예요?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한 능력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난 무조건 잘할 거야.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실패를 못 보는, 무시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그노어를 부정어로만 정확히 봤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3번으로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 2, 4, 5번은 다
사실 실수를 비판하든 떠올리게 하든 감지하든 과대평가하든 다 실수를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말이 됨으로써 3번과 완전 다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그냥 방향성만 제대로 따져도 정답을 그냥 3번으로 되게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70%. 물론 중간중간 only to 부정사나 given to 이런 표현들이 되게 유의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다. 소재도 되게 공감도 잘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31번도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정답 ignore 나왔었는데 ignore도 선생님이 더라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돼야 될 필부액 표현으로서 정리를 했었던 것들입니다. 제대로 정리했다면 절대 놓치지 않고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2번. 32번도 일단 첫 문장에서 이 소재도 우리 진짜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런 소재. 약간 Y2K 감성 이번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방식인데 우리가 레인보우, 무지개의 색깔을 인식하는 방식, 영향을 받는데요. 자, be influenced by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역할살표, 이 뒤에가 원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개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색깔들을. 그런 내용 쭉 나와요. 다시 한번 여기서 the labels t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표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즉, 말이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 언어가 인식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어디에 달려있어 우리가 인식하는 건? 아까 계속해서 반복한 게 말에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좀 고급지게 좀 다른 표현으로 선택지에서 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지문에서 한 표현 그대로 레이블이 여기 정답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What labels we use. 어떤 레이블, 꼬리표를 우리가 사용할지,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할지 정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과관계 파악이 되게 중요했는데 뭐 이렇게 정교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이 지문에서 사실 이 말이 인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거의 한 5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똑같은 표현이 정답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니 틀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다. 약간 고1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률은 71%를 기록했어요. 시간이 좀 없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풀었다면 맞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33번. 이제 33, 34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33, 34는 우리가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는 줄여서 두대 반등. 두대 반등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A하고 B를 각각 표시하면서 표현과 형식을 달리하면서 A와 B가 반복될 때 무엇이 A고 무엇이 B인지를 잘 파악해놔야 선택지에서 A와 B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 번째 줄에 특히 whereas를 통해서 주어가 동사인 반면 주어는 동사한다를 통해서 가까운 조상과 먼 조상이 대조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조상은 좀 리틀 픽처를 보게 해주고 먼 조상은 빅 픽처를 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말들을 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은 색깔로 대략 표시를 해놨는데 이따가 해설강에서 뭐가 A고 B지를 다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땅땅땅땅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broader perspective, 좀 더 넓은 관점. 자, 어떤 관점이 더 넓은 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더 넓은 관점, 즉 B에 관한 정보를 지문에서 찾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B에 관한 얘기를 뒤에서 for example, for instance라는 명시적 시그널을 통해서 반복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더 넓은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keep their heads,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lose 할 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가 꺾일 때도 자기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큰 그림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앵커링을 해주면 1번 calm the disquieted soul인데, 자, 이 선택지 표현이 괜찮아요. calm the disquieted soul. 물론 나머지 2, 3, 4, 5가 너무 아니긴 해. 그래도 1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제가 역시 The Last Opportunity에서 여기 보세요. Silence와 Quiet가 굉장히 좀 메타포리컬하게 비유적으로 필부의 표현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봐봐. A를 침묵시키다, A를 조용하게 한다는 것은 A를 말 못하게 하는 거니까 A를 무시하고 A를 뭔가 억누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disquieted soul이라고 하면은 quieted soul 하면 이제 조용해진 영혼인데 disquieted 하면 조용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요되고 막 이런 영혼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거를 calm, 조용하게 만든다, 진정시킨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한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를 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표현의 이 disquieted가 조금
엄청 좀 뭐랄까 낯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quiet와 this, quiet와 this, quiet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근에 this가 붙음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어떤 파생어의 의미를 한번 추론해보게 하는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3번은 좋았습니다.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고 A, B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지가 좀 매력적으로 나왔다. 사실 31리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적나라하게 이번에 지문에서 반복된 표현이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돼가지고 31, 2번은 조금 이제 빈칸으로서 변별력이 거의 상실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34번. 자, 34번은 여기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제 필부액 필극동을 잘 해야 돼요. 스토아파에 대한 비판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전환이 됩니다. 그 비판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철학자들은 authorship, 뭔가 독창적인 것, 내가 저자니까 내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여기 not A but B를 통해서 what worked, 효과적인 것, 효과가 있는 것에만 신경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 matter less than B, A는 B보다 덜 중요하다를 통해서 이 뒤에 게 중요해 라고 여러분들이 필부액 필긍동을 또 해주시면은 그들은 믿어요. 말된 것은 덜 중요하다고 뭐보다? 행해지는 것보다. 즉 행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긍동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면서 읽어내오시면 돼요. 여기서도 명령문을 통해서 feel free to, 그 다음에 adapt, 이 명령문을 통해서 필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들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쳐내려가면서 글의 핵심을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사실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마지막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방법이에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네가 진짜로 네가 말하고 쓰는 것을 이해했는지를 입증하는 방법. 즉 네가 진짜로 독창적인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빈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네가 진짜로 독창적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빈문요발을 머리에 꽂고 지문에 찾으려고 그러면 이 앵커링이 딱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앵커링이 안 될 때는 선택지 내려가기 전에 뭐가 기준이다? 맞아요. 핵심이 기준입니다. 그래, 핵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필긍동한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쭉 보면은 이 필긍동이랑 같은 말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습니다. Put them into practice. 그들을 실행 속에 넣는다는 건 결국 실행해 본다라는 건데 그 실행이라는 게 여기는 what was done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2, 3, 4, 5는 필긍동한 내용과 전혀 무관함으로 여러분들이 소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늘 선생님이 더라오에서 얘기했던 필긍동, 필부액만 했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빈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not A but B, not concerned with A but B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이번에 더라오 필부액 필긍동 13번에 정확하게 not concerned with A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들을 골라봐 라고 이런 걸 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숙련이 되어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풀었을 거예요. 이 더라오가 이번 신모보다 한 5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확한 문장 해석력과 그 다음에 핵심적인 표현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자,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 이 셰익스피어가 썼던 말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우리가 장미로 부르는 거, 다른 이름으로도 그것은 똑같이 향기롭게 냄새가 난다. 즉 장미라는 아이를 뭐라고 다르게 불러도 똑같이 달달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즉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장미를 뭐라고 부르도 장미는 장미다. 이름이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 실전에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이 박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더라도 이 ABC 연결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좀 결이 안타까운 거죠. 결이 안타까운 거지. 기본적으로는 박스의 내용도 학생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연결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너무 과하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 날리게 되고 그냥 여기로 순서를 잡았어야만 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A 머리, B 머리, C 머리 해도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성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여기를 제대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대로도 작동한다 했기 때문에 이 뒤를 다 읽어야 이게 반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자에 따르면 그게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려면 또 뒤에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난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36번은 뒤에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박스 내용, 그 다음에 A, B, C 읽어봐도 확정이 어려우니까 다 꼬리를 읽고 이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꼬리머리를 하면은 뭐가 확실하게 보이냐면 요 A에 나온 예시와 C에 나온 예시가 완전히 뒤집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집히는 내용이 This worked the other way around. 이렇게 그 반대로도 또한 작동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뒤집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AC를 먼저 붙일 수 있거든요. AC를 붙일 수 있으면 이제 B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 학자 이름이 여기서 full name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A에는 이 학자 이름이 그냥 last name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선후 관계상 누가 와야 됩니까? 얘가 먼저 와야 돼요. full name으로 먼저 첫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last name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A, C가 확실하게 붙는데 그럼 B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 했을 때 B가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왜? 학자의 full name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가 좀 어렵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BAC다라는 답은 내릴 수 있었던 조금 특이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he other way around 이 표현 아까 저기 C에서 저 표현을 알아야 AC를 딱 붙일 수가 있어요. 역시 선생님 그 전치사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해보면은 around 부분에서 제가 the other way around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맞출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기억나요? 야, 탐이 메리를 때리고 있었어 하니까 아니야.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야. 메리가 탐을 때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순서 37번입니다. 순서 37번도 이 박스를 읽으면은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현실을 그냥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을 믿어버린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C는 그냥 내용이 바뀌는 것 같고 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꼬리를 다 읽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다 꼬머꼬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B의 꼬리를 읽으면 답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B의 꼬리를 읽으면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인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은 여기서 이것은 참고로 시각적인 착각이에요. 착각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한 게임 속에서 잠시 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거다 하면서 이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착각을 발견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게임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요. C를 봐야지 일단 이거 해봐 라고 이렇게 게임에 대한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B의 꼬리 읽는 순간 BCA다라는 것이 확정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심플하죠. 자, 38번. 38번은 쉽게 푼 사람들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게 여기 4번 뒤에 this가 있습니다. this 행동 영역은 일단 앞에 내용을 가리킨 게 맞다고 쳐보고 내용 확인입니다. 그래서 this를 앞에 거를 가리킨다라고 해보면 여기 앞에서는 인지적 자원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시켰다? 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인지적 자원이 머릿속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성과를 개선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 딱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플러스 내용이 나오니까 아, 이게 성과를 개선시킨 거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5%의 학생들이 맞췄네요. 다만 이따 해설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3번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실제로 많은 거를 배우지 않고를 어려운 문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로 많이 배운 게 없으니까 되게 쉬운 문항인가 보네 라고 여기를 쉬운 문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원인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갭이네?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잘못 생각한 건데 이따 해설 강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요거랑 요거의 연결이 안 돼요. this가 요 앞에 걸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3번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여기 이 과업에 대한 판단을 좀 잘못했나 보나 생각하고 좀 생각을 수정을 했었어야만 했던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한번 잘못 꼬이면 상당히 38번은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문항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좀 불친절한 문항이기도 하고 그래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9번. 모르겠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윤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공리주의에 관한 건데 조금 이제 사탐 선택자들에게 너무 유리할 것 같아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개념 나오고 대표적인 학자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다음에 양적인 계산 이런 거 나오는데 갑자기 4번에서 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명시적 시그널 없이 소재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가 벌써 이상하다고 딱 느껴버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박스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더 질적인 접근이라고 여기서 in contrast를 통해서 질적인 접근이 앞에 내용과 대조되면서 첫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얘 다음에 얘 나오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4번 정답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66%입니다. 자, 요약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장문도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개념이 옛날 근대,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산업화 시대, 그리고 굉장히 이제 20세기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글이 전개돼요. 옛날에는 자연에 대한 지배를 좋게 봤는데 요즘에 좀 안 좋게 본다. 그 비용이 되게 크다. 대가가 있다라고 본다 해가지고 정답은 그냥 1번입니다. 놀라운 게 이 핵심어인 Domination of Nature가 1번밖에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은 이걸 핵심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릴 수가 있나? 네, 정답률 84%입니다. 그래서 어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기서 그것의 대가가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냥 바로 뒷문장에서 19세기 산업화와 함께 안 보이기 시작했다 했는데 바로 그 산업화가 분명한 환경적 데미지를 만들었다 했어요. obvious한. 그럼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이겠지, 대가가, 비용이.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마 이걸 출제하신 분들이 6월 달에 정부에서 킬러 내지 마라, 이렇게 배제 지침을 냈으니까 그거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진짜 킬러를 다 없애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출제를 끝내실 것 같아. 그래서 변별이 아마 거의 어렵게 된 그런 문항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은 그러지 않았죠. 킬러를 없애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지문, 너무 추상적인 지문만 빼고 실제로 소재는 구체적이면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낚일 수 있는 그런 오답 선택지들, 글을 제대로 못 읽는다면 낚일 수 있는 그런 오답 선택지를 충분히 배치해주고 되게 의미 있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번 10월 모의사는 그냥 쉬웠다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잘했다면 대단히 잘한 것이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총평을 마무리를 할 건데, 맞아, 지금 하나하나 보니까 뭐 내 점수가 어찌됐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실전에서 충분히 잘 파악하고 계산해서 정답을 잘 맞췄어 했다면은 충분히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잘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기 조금 더 이거보다 어렵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여러분들의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선지 판단력을 묻는 그런 문제들로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성적이 한번 딱 올랐다고 갑자기 이제 영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은 시험에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수능 남은 시간까지 조금 다양한 문제들과 기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 학습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학습법 및 마음가짐 이래야 됩니다. 자만 금지. 잘 본 사람들 자만 금지, 못 본 사람들 좌절 금지. 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겠다. 선생님 좌우명이기도 해요. 자만 금지, 좌절 금지입니다. 점수가 오른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도록 하되 수능날까지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할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점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좌절 금지입니다. 사실 친구들 다 쉽다고 하고 지금 친구들은 점수 올랐다고 하는데 본인만 점수가 그대로거나 조금 떨어진 친구들은 굉장히 마음이 쓰라릴 겁니다. 그러나 수미잡, 수능 미만 잡이죠. 이 말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월 학평 이후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등급 이하 노 베이스라면, 자, 이제 우리 정말 수능이 주차로 몇 개 안 보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유배 가는 길을 2배속 플랜으로 해서 2.5주 만에 마무리를 하고, 이 유배 가는 길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맞춰야 될 문항들에 있어서 해석만 제대로 하면 문항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구문 해석력을 극대화시켜줄 구문 입수 에어를 함께 병행을 해서 한 달 동안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The Last Opportunity 와 스콜라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완벽한 시나리오를 연습하세요. The Last Opportunity는 6시간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을 날 잡고 실제 현장에서도 하루 만에 한글날 특강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2, 3등급이라면 아직 선생님의 파이널인 컬미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6주 과정 커리큘럼인데 이게 사실
5일치씩 6주이기 때문에 30일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4주만으로도 완성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한 달이면 완강할 수 있다는 거죠. 완강하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컬미네이션은 원래 6주 과정인데 5주랑 6주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주간지로 연습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4주까지만 일단 달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5, 4, 20일 만에도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공부하면. 그래서 꼭 컬미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 유형에 대한 학습법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실력 상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라오랑 스콜라 모의고사 시즌 1, 2 그다음 기출분석서를 병행을 하면서 하루 날 잡고 더라오를 중간에 한번 끝내시고 그래서 방향성 정확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콜라 모의고사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된 약점들은 기출분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라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유형 내가 예를 들어 삽입만 자꾸 틀린다 그러면 삽입만 기출문제를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더라오의 선생님이 알려준 방향대로 정리를 해보면서 약점을 취약점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그런 플랜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등급이라면 더 라스트 오퍼튜니티와 스콜라 모의고사 시즌 1, 2를 통해서 약점 체크, 방향성을 더라오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스콜라 모의고사 시즌 2는 이번 9월 평가원의 경향을 반영해서 제작한 2회분이기 때문에 1도 좋고 2는 더더욱 좋습니다. 계속해서 10월 모의고사랑은 좀 다른 좀 약간 비유적인 선택지, 지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답이 되는 그런 빈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있는 유형은 기출분석서를 통해 가지고 그 유형만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마지막에 정말 평가원의 코드를 확실하게 채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향후 학습법, 등급별 학습법 및 어떤 커리큘럼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한 해 동안 선생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커리큘럼 잘 찍고 또 여러분들 Q&A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될까? 선생님 될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안 됩니다. 내가 된다라고 뜻을 가지면 그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길이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계속 열심히 수능의 그날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